주십시오. 자, 여러분, 드디어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 강동갑의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준비하고 계셨죠? 그러면 뜨거운 환호로 이재명 당대표가 그동안 보여주셨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연설을 하실 수 있게 힘을 보태주시겠죠? 그러면 뜨거운 함성으로 3번 연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덕분에! 감사합니다. 강동 고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또 뵙게 됐습니다. 우리 진선미 후보께서 혼자 해도 다 될 일을 굳이 한 번 더 하라 해서 다시 왔는데 다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틀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루는 재판에 불려가야 됩니다. 검찰 국가에서 정치검찰이 원하던 바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국 또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빈 공간을 여러분께서 메워주실 걸로 믿습니다. 시간이 정말 금쪽 같긴 한데 우리 강동에서 우리 진선미 후보 여러분의 유용한 도구로 잘 활용해서 4월 10일에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여러분의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그들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 다 여러분들이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이분이 선거 때 아닐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선거 가까워지니까 20몇 번을 전국을 다니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하겠다고 약속했다는데 그 약속 지키려면 100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70조 원쯤 될까 말까 한데 도대체 앞으로 3년 동안 어디서 1000조 원씩 마련해서 그 일 하겠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그분이 쓰는 그 엄청난 돈도 결국은 다 우리가 땀 흘려 번 돈 그 중에서 낸 세금 아닙니까? 그들이 행사하는 권력, 그들이 쓰는 돈 모두 결국 국민들이 맡기고 낸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써야 될 그 권력과 그 예산으로 그들은 자기 뱃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자기들 이익 챙기느라고 멀쩡한 고속도로 위치 바꾸다가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그러면 아예 안 해. 그리고 마음대로 때려치웠습니다. 여러분. 개인 사업하는 것입니까? 그게 개인 돈으로 하던 자기 개인 일입니까? 그 이전 10수년 동안 온갖 연구 검토 끝에 국가 차원에서 정권과 관계없이 해오던 그 양평 고속도로를 왜 자기들 마음대로 백지화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꿉니까? 이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것입니까? 우리가 왕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통치자를, 지배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충직하게 국민의 뜻을 쫓아서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이 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달라고 잠시 일꾼에게 일을 맡긴 것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상전이 아니라 우리가 부리는 일꾼, 공적인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 정권으로부터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입을 틀어막지 않습니까? 파도, 대파도 투표소에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지 않습니까? 대파가 뭔 죄를 지었다고
더 기가 막힌 거는 무슨 9주년 기념식을 구자가 들어간다고 못하게 나중으로 미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면가왕 9주년 특집, 그게 대체 뭔 관계가 있다고, 구자를 못 쓰게 하겠다고 그걸 미뤘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공이 뭐이 또. 여러분,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주권을 대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입니까? 5,300만 명에 가까운 그 큰 우주들, 5,300만 명의 운명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중대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경박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 모두의 운명이 걸리는 일들을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런 윤석열 정권, 이번에는 정신 한번 들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자식일수록 엄히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왕을 뽑은 것도 숭배할 우상을 뽑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충실하게 일할 대리인을 뽑았는데 그 대리인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주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주인을 억압하고 심지어 주인에게 고통을 가하면 제자리를 찾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 멈춰 세워야 하고 멈춰 세우지 않으면 더 나쁜 길을 더 깊이 빠질 테니 사랑하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못하도록 엄히 훈계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여라도 윤석열 정권의 미련을 가지신 분들, 여전히 기대를 가지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을 위한다면, 그들이 더 불행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제 이 자리에서 멈춰 세워야 합니다. 멈춰 세우는 유일한 길은 이번 총선에서 그들의 권한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한을 줄여서 국민을 거역하는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권력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체감하게 해줘야 합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제든 민생이든 안보든 외교든 민주주의든 다 후퇴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것이라고는 감자값, 바나나값, 사과값입니다. 이제 이 나라는 이 상태로 방치할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겁니다. 특히나 그들에게 국회 입법권을 넘겨주는 순간, 국회 과반수를 허용하는 순간 국정 감시 견제는 전혀 불가능할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온갖 법까지 다 뜯어고쳐서 이 나라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나라로 굴러 떨어질 것입니다. 그걸 허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막아야 되겠죠?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잘 준비된 진선미 후보를 유용한 도구로 써서 이번 4월 10일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걱정됩니다. 제가 지난 대선 때 안 가던 곳 지원 요새까지 다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지난 대선 때도 이렇게 많이 모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절박함,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간절함이 사실은 지금 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불안하시죠?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갈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이 나라 경제는 도대체 다시 살아날지,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안정적으로 구축될지, 혹시 내일 모레 전쟁 나서 군대 간 우리 아들들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걱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어려워져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 압도적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행정하고 정치하고 국가를 운영해도 만족할까 말까 하는데, 이들은 우리가 부여한 권력으로 특정 소수를 편드느라 우리 다수 국민들의 삶을 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자 감세 정책입니다.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면서요. 국가 재정이 부족해서 서민 지원 예산 다 삭감하고 청년 지원 예산 삭감하고 그 얼마 안 되는 지역 화폐 지원 예산도 삭감해서 동네 골목에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가의 미래와 운명이 걸린 연구개발 예산을 5조 2천억씩이나 삭감을 해가지고 우리 부모들은 흉년 들었다고 자식들 학교 못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논파나 밥하나서라도 공부시켜서 대한민국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세상에 이 윤석열 정권은 하는 짓이 어떻게 국가의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통째로 망칩니까? 지금은 석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연구자, 기초과학자들이 해외로 탈출하려고 합니다. 생계 유지가 안 됩니다. 이렇게 나라를 망칠 수가 있습니까? 돈이 없다면서요. 재정이 부족하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준 권력으로 왜 부자들 세금을 안 깎아도 될 그들의 세금은 깎는 것입니까? 수십조 원을 깎아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혹시 부자 감세 그 정책에 득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맡긴 권력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정책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정권으로부터 혜택 받은 게 있습니까? 이 정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좋아졌습니까? 안전해졌습니까? 한반도가 평화로워졌습니까? 민주주의가 더 발전했습니까? 세상에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번에야말로 멈춰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기대하는 우리 송파 구민, 아니 강동 구민들께서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성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도 경고해야 합니다. 멈춰 세워야 합니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 국민들의 삶도 개선되고 이 나라도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귀한 자식일수록 엄히 키우랬다고 지금 막아서지 않으면, 지금 중단시키지 않으면, 되돌아가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더 나빠질 것이고 국가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담당했던 그들도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겠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국가 아닙니까? 그게 일꾼을 쓰는 주인의 온당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이 소위 보수 정권이 자신들이 뭔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국정을 실패해서 위기에 몰릴 때마다 하던 습관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렇게 엎드려 절하면서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심성이 선량해서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 동정과 연민을 느낍니다. 국민들의 그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진심으로 호소드리건대 악어의 눈물은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정하고 연민해야 될 눈물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잘못된 국정으로 생계가 힘들어서 이자 내기 어려워서 직장 못 찾아서 월세 감당하지 못해서 차라리 이 세상 하직해버릴까 그런 고민 속에 고통으로 흘리는 우리 이웃들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 동정하시고 연민하십시오. 혹시 지금 현재 그 악어의 눈물을 동정했다가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언젠가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흘리게 될 그 눈물을 차라리 연민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이 잘못된 권력자들의 잘못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 눈물에 속았다가 여러분이 앞으로 그들이 흘리는 눈물의 수만 배의 그 억울한 눈물, 아픈 눈물, 슬픈 눈물,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까지 속은 것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뿌린 대로 거둬야 합니다. 한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4월 10일이 바로 책임을 묻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주십시오. 진선미. 여러분, 강동에 이재명 출마 안 합니다. 우리 진선미 후보 잘 써주십시오. 진선미 후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후보를 잘 써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를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일어나세요. 네, 사랑하는 강동 대표님께서 정말 총각을 아끼면서 전국을 돌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바로 대표님 말씀 들어봐야 되겠죠? 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다시 또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선 급한 대로 1인 3표 내 혼자만 찍어가지는 안 된다. 한 명이 최소한 3표는 책임진다. 한번 해보십시오. 최소한 3표는 책임진다. 자, 한 명이 3표는 책임진다. 여러분, 지금 이 정권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외교, 안보, 그리고 민생과 경제,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얼마나 이 나라를 후퇴시켰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체감하고 계시지요? 이제 말하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정말로 우리의 삶이 팍팍해졌습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입틀막, 할틀막 소리 들으면서 대파는 투표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런 해괴한 소리까지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대파로 무슨 테러라도 한다 그럽니까? 대파가 무슨 뇌관이라도 됩니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상으로 벌어집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뽑은 정권인데, 분명히 여러분이 선출한 국회의원인데, 혹시나 그들이 국민이 아니라 특정 소수를 편들면서 우리 다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힘이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도 권력이 유지될 거라고 믿는 그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합니다. 우리가 상당수가 투표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그런 주권자들만으로 정권을, 선거를 해낸다면 어떻게 그 주권자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4명 중에 1명은 투표를 포기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이번에도 67% 아니면 66%를 넘기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곧 무슨 말이냐? 3명 중에 1명은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방선거는 말할 것도 없죠. 둘 중에 하나는 투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포기한 주권, 이렇게 포기한 투표권은 결국 중립지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특권적인 소수 기득권자가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의 기득권을 가진 그 누군가는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정치는 더럽고 나쁜 것이니까 관심 갖지 말라고, 정치를 혐오하라고 끊임없이 선동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렇게 선동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누구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포기하면 포기한 만큼 조용히 그들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모두가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표명하면 어떻게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고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빠뜨리겠습니까? 감히 국민을 두려워하면, 국민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여기면 국민이 낸 그 아까운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고 자기들 뱃속 채우는 데 쓰겠습니까?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은 한 이미 10수년 전에 시작했던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다가 국민들이 반대하고 문제 제기하니까 아예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팽개치는 이런 정권 보셨습니까? 양평 고속도로가 자기들 개인 사업입니까? 자기들 개인 돈으로 하던 일입니까? 이 정권 이전에 이미 기획돼서 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합의 결과로 이미 국민들 세금으로 국민들 뜻에 따라 추진해 오던 것인데 무슨 권한으로 윤석열 정권이 마음대로 바꾸다가 안 되니까 취소하고 백지화한다는 것입니까? 국민을 무서워하면, 그 권력과 예산이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오만합니다. 참으로 교만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가짜 정보로 왜곡된 뉴스로 현혹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을 탄압하고 패널들을 갈아치우고 진행자들을 극우 인사로 바꾸치우고 귀를 막고 생선 헷갈로 테러 당한다고 겁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입을 틀어막으면 자기들 뜻대로 국민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확실한 경종을 울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강동에서는 이재명 하지 말고 이해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면 총선인데 대선 때 나왔던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이십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이해식 의원 후보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절박합니다, 여러분. 지난 대선은 누가 더 잘할까? 누구를 뽑으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많이 좋아질까를 고민은 어쩌면 행복한 고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퇴행과 역주행을 막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그야말로 절단나거나 폭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을 방치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해온 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더 해도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던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국정 방향을,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 했던 방식으로 계속하면 이 나라는 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 외교, 그리고 안보 문제, 민주주의까지 제대로 챙긴 게 있습니까? 나빠지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대로 하겠다, 배째라, 내가 이러면 어쩔래, 이런 태도로 가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저지하고 되돌려 세우지 않으면 그들은 지금까지 왔던 그 방향으로 더 빠른 속도로 더 깊이 나락으로 이 나라를 굴러 떨어뜨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통째로 결정하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삐를 지어야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들은 그들 뜻대로 지금까지 했던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망칠 것입니다. 이번 4월 10일은 여러분이 결코 그와 같은 국민 거역행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고 그대들은 우리로부터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일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이해식 국회의원이 다시 국회의원 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해식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준비된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 참 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시장 바로 옆 동네에서 같이 했지만 정말로 배울 게 많은 훌륭한 구청장이었습니다. 제가 몰래 뺏겨서 쓴 정책도 많습니다. 남들이 이재명이 했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일부는 이해식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전하게 평화롭게 이웃과 함께 손잡고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엄청난 국가 역량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만 쓴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세상 얼마든지 행복하게 희망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들이 살아왔던 그 시절, 그리고 지금 이 시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는 자본도 없고 기반시설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시켰고 그래서 결국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6대 군사 강국으로 그리고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성장해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은 높은 문화를 향유하는 것입니다. 좋은 옷 입고 몸 튼튼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이 멀쩡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 강국, 대한민국이 문화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리가 선출한 권력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가던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면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 철없는 권력도 여러분의 엄한 해초리로 정신 번쩍 들게 해서 제자리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월 10일에 여러분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시퍼렇게 살아있는 지엄한 주인이라는 것을 그 오만한 일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국가 역량이 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우리 이 어린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지금 서슬퍼렇게 검찰 앞세워서 온 국민을 겁박하지만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권력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영원합니다. 이 나라의 위대한 주권자 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세상, 희망이 있는 세상, 평화로운 나라, 인권과 자유, 기회가 넘치는 나라 다시 만듭시다, 여러분.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참 묘해서 전국에서 접전 박빙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여당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는 것처럼 5, 60곳이 안개 속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국회까지 장악해서 입법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들은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마구 뜯어고쳐서 이 나라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국정감시를 지금은 유일하게 국회가 하고 있는데 국회를 그들이 차지하면 국정에 대한 감시 견제도 불가능해집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면 머리가 쭈뼛 솟습니다. 그들에게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 권력까지 넘겨준 일은
결코 허용하면 안 됩니다. 강동에서 이기는 건 여러분들이 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그들이 과반수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반드시 민주개혁 진영이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속하게 의사결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야권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많이 찢어져 나눠져 있으면 의견 조정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게 됩니다. 일사불란한 개혁입법, 강력한 국정견제가 어렵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전화번호들 문자 보내시고 전화해서 민주당 찍어달라, 국민의힘 찍지 마라, 이렇게 호소해 주십시오.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전국 선거를 나름 지휘하다 보니까 전국 상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한계라서 다 가볼 수는 없고 참 안타까운 곳이 너무 많습니다. 투표하면 이기는데, 투표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이때까지 졌는데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포기하는 곳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 의미 없습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해야 이깁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만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 열어서 저번에 말다툼하고 헤어진 친구한테도 얘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니? 우리 영희철수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려면 권력을, 우리 주권을 포기하면 안 돼. 이번에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찍는 한이 있더라도 투표를 꼭 해라 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설마 국민의힘 찍겠어요? 여러분, 이번 선거 결과 아마도 여러분 제 말을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수십 표, 수백 표로 결론이 나는 곳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때 가서 그때 내 진주 친구한테 전화할 걸, 저기 강릉에 전화할 걸, 저기 서천 대천에 전화할 걸, 이런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한 표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 여러분이 아는 모든 분들에게 주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 정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할 수 있도록 많이 전화도 해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개모임한 카톡방 있으면 글도 하나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마지막 부탁입니다. 다시는 못 올 것 같아서 이번 선거까지는. 여러분, 예상한 대로 드디어 눈물작전, 혈서작전, 큰절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실정으로, 자신들의 무능함으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때는 반드시 엎드려 큰절하고 빨간 옷 벗고 하얀 옷 입고 큰절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혈서까지 썼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용서해주면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읍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지요. 또 여러분,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우리가 동정해야 될 약자의 눈물, 우리 다수 국민들의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잡아먹을까를 생각하는 악어의 눈물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득권자들이 그 권력자들이 여러분이 준 권력으로 우리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한 대가를 치러야 될 시점에 이것을 무마하고 그 부당한 잘못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에 동정과 연민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 눈물을 만약에 여러분이 동정하게 되면 아마도 그들이 지금 흘리는 눈물에 수천 수만 배의 눈물을 우리 스스로가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굳이 눈물에 반응하고 동정하려거든 그 악어의 눈물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생계 때문에 허덕이고 직장 못 얻어서 힘들어하고 높은 월세, 높은 이자 때문에 고통받는 그래서 삶을 포기할까를 고민하며 가족들 끌어안고 우는 그 이웃들의 그 눈물에 동정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쩌면 절망적인 사회, 희망을 잃어버린 기회 없는 그런 사회, 그 사회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 그런 세상에서 좌절의 눈물,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지금 이 악어의 눈물은 확실하게 외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날도 어두워지고 저도 개항을 우리 지역 선거운동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각 지역 유세 시간 사이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원거리에 있는 가지 못하는 또는 다시 방문하지 못하는 어려운 지역 후보들 위해서 방송을 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곳이 많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정말로 미세한 차이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가 있는데 이때까지 못 이겨봤으니까 설마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해봤자겠지 이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강동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주권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전화도 해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카톡도 해주시고 술도 한번 사주면서 부탁 좀 해주십시오. 강동구민 여러분, 우리 이해식 후보 정말로 잘 준비된 국민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4월 10일에 이해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나라 주권자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